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첫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화면이랑 영상 잘 보이죠? 지금 선생님이 어디 계요? 여러분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오늘 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설레몬이라고 해서 전자칠판이 우리 학교에 설치된 곳이 있어요. 자, 요렇게 전자칠판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다가 모니터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지우는 것도 한 번에 지워지죠. 그래서 오늘은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원래 오전 수업에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선생님이 노력은 했었는데 여기서 영상이 송출되는 속도랑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받아보고 댓글을 달아주고 그 댓글을 선생님이 읽는 데까지 시간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실시간 수업은 아직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선생님 자리에서 이제 그냥 화면을 띄워놓고 태블릿으로 하는 수업은 뭐 이렇게 영상 속도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건 같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또 실시간 반응을 받아보는 데까지는 또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았네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고사 끝나고 첫 시간이에요. 자, 중간고사를 본 소감이 어땠나요? 확률과 통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들이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문제가 여러분들이 교과서랑 수능 특강만 충실하게 풀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못 보던 그런 문제는 선생님들이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평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또 많이 틀렸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간고사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 법한 문제들을 선생님이 다는 못 풀어주고 몇 가지만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까지 배웠던 부분, 확률 앞부분, 사실 거의 경우의 수를 전체 다 배웠다고, 경우의 수만을 배웠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확률은 정말 아주 기본 성질 정도까지만 배우고 경우의 수를 이제 크게 배웠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의 수는 결국 우리가 뭐 때문에 배운 거예요?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구할 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A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에서 이 개수를 잘 세주기 위해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겹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세는 방법을 경우의 수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우의 수는 이 확률을 배우기 위함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번 시간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뒤에까지 쭉 배우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내용일지도 몰라요. 경우의 수까지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조금 맛을 봤었고 중학교 때도 학습을 했었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조금 다뤄봤었는데, 이 확률, 특히 조건부 확률에서부터 독립,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정까지 내용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 많기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생소할수록 수학은 정의에 굉장히 충실해서 넘어가줘야 돼요. 자, 왜 정의에 충실하라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건부 확률을 배울 때부터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단원들은요, 새로운 내용이긴 한데 우리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나는 수능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논술이든 어디든 가서 충분히 수학적 내용과 인문학적 내용을 결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던져줄 수 있는 부분이 이 확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개념 공부에 조금 충실해서 수업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조금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시험지 첫 페이지의 문제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계산을 생각을 조금 케이스별로 나눠서 생각해야 됐던 문제는 바로 이 5번 문제였는데, 사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의 문제를 오히려 쉽게 변형해서 내준 문제입니다. 자,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을, 자, 공에 1부터 2, 3, 4, 5, 6, 7이라고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얘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의 탁자 위에 배열하고 싶대요. 자, 원형의 탁자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 공이 7개가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자리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7개의 공을 배열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배열하느냐? 서로 이웃한 2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는 반드시 서로소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 우리가 집합의 서로소 말고 숫자를 가지고 A와 B가 서로소다라고 얘기하는 건 얘와 얘의 공약수가 1 빼고는 없다입니다. 우리가 결국 공약수를 따져주는 거는 각각의 수를 소인수 분해해서 겹치는 소인수가 없으면 걔네 둘이 바로 서로소인 수이죠. 자, 굳이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소인수 분해라는 내용이 결국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7개의 수를 소인수 분해해 봅시다. 자, 소인수 써보면 1은 그냥 없어요. 그냥 1 자기 자신이고, 2는 2 하나, 3은 3 하나, 4는 2의 제곱인데 우리가 서로소를 따져주는 거는 얘가 2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2라고 하는 소인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냥 4는 우리가 소인수 2를 갖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줘도 문제가 없죠. 자, 5는 5 그대로. 자, 6이 제일 특이한 애죠. 6이라고 하는 애는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두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7은 7 그대로입니다. 자, 사실 원래 수능 특강 문제는 아마 1부터 9까지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 7개의 수를 여기 7자리에다가 앉힐 건데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옆에 있는 애들이 나랑 겹치는 소인수가 없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 1부터 7까지의 수 중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가장 소인수가 많은 거 뭐죠? 그쵸? 2, 4, 6. 요 세 개는요. 7개 중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애인데 요 세 개는 소인수를 다 2로 갖고 있으니까 얘네 셋은 서로 다 떨어져서 배열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자, 다시 7자리 중에 요 세 개의 수를 분리시켜서 앉힐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여기 요 자리밖에 없어요. 결국 이 문제는 공을 다 앉히고 나면 짝수는 이렇게 앉게, 띄어 앉게 되고 반드시 홀수 2개는 이렇게 연달아 앉을 수밖에 없는 꼴입니다. 이 꼴 외에는요, 서로 소이게 앉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검정색으로 칠한 요 자리에다가 2와 4와 6 짝수를 앉혀줄 건데, 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2와 4는 소인수를 2만 갖고 있는데 특별하게 6이라고 하는 애는 2 말고도 3을 소인수로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2와 4는 여기 3개 중에 하나 앉혀주기만 하면 끝나요. 왜냐면 얘네끼리는 이제 겹치는 소인수가 2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다 멀리 앉혀주고 나머지 홀수들은 다 2라고 하는 소인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와 4는 요거 3개 중에 아무 데나 앉으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6이라고 하는 애는 2와 4와는 조금 달라요. 다른 소인수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힐 때에는 뭐부터 앉히고 시작하느냐? 그쵸. 바로 6부터 앉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은 여기 앉을 수도 있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6은 여기 앉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6이 여기 앉는 것과 여기 앉는 거는 완벽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7자리가 있는데 지금 요 자리에서 요 자리는 2, 4, 6을 앉힐 거예요. 그런데 6이 여기 앉는 거랑 6이 여기 앉는 거는 완벽히 달라요. 왜냐면 6이 여기 앉는 거는 마주보는 곳에 홀수가 2개 연달아 앉아있는 케이스고요. 6이 여기 앉는 거는 6 오른쪽으로 홀수 2개가 연속되는 케이스입니다. 둘이 완벽히 달라요. 그리고 6이 여기 앉는 것도 달라요.
그쵸? 6이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완벽히 다른 경우인데 얘랑 얘랑 대칭이게 생겼으니까 6이 여기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몇만 곱해주면은 6이 여기 앉는 케이스까지 고려해 주는 거냐면 바로 최종적으로 2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다시 6은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앉을 수 있는데 여기 앉는 케이스 경우의 수 구하고 여기 앉는 거 여기 앉은 거 케이스 다 구할 건데 6이 여기 앉나 여기 앉나 경우는 다른 경우지만 어차피 모양은 대칭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같게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경우의 수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자, 최종적으로 2를 곱해주자.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 한번 구해봅시다. 6을 여기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 6이 여기 앉았으면 이제 우리는 2와 4를 앉혀야 되죠. 2와 4는 이 두 자리에다가 앉히면 되는데 지금 이 두 자리는 다른 자리입니다. 그쵸? 얘는 6의 오른쪽에 가까운 자리, 얘는 6의 왼쪽에서 가까운 자리. 그럼 이 두 자리에 2와 4를 앉히는 방법의 수는 2 팩토리얼이고요. 2와 4를 이렇게 앉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2, 4, 6은 다 앉혔는데 1, 3, 5, 7 중에 앉혀야 될 게 바로 3입니다. 왜냐면 1, 5, 7은 어디에 앉든 다른 모든 수와 다 서로 섭니다. 그런데 요 3이라고 하는 애는 6이라고 하는 애랑 약수, 3을 공약수로 갔죠. 그래서 요 빈 네 자리, 홀수 자리 중에 3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안 되고 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둘 중에 한 자리를 골라줘서 3을 앉혀줘야 돼요. 그리고 남은 요 남은 세 자리에는요. 자, 이제는 원순열 아니죠. 짝수가 다 앉혀놓은 다음에는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입니다. 1, 5, 7 얘네를 세 자리,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순서대로 앉히면 됩니다. 얘 계산해보면 6, 4, 24네요. 자, 6이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이 케이스를 나눠서 총 2를 곱해줄 겁니다. 6이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두 자리에 2와 4를 앉히는 방법은 2팩. 자, 그럼 2와 4가 이렇게 앉았을 때 이제 3을 앉혀야 되죠. 3은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여야 되니까 2C1 그리고 마찬가지로 1, 5, 7을 다 앉히는 방법은 3팩. 얘 계산해보면 6, 8, 48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문제의 정답은 24와 48을 더해주는 72.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서로 소인 문제, 우리가 가장 소인수를 많이 갖고 있는 것부터 먼저 최대한 겹치지 않게 앉혀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도 모두 다 2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6은 3이라고 하는 소인수도 갖고 있으니까 얘부터 먼저 앉히고 시작하자. 자, 이렇게 풀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일단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교과서에 깃발 문제가 나와 있긴 했습니다. 그 문제의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결국 A10이었습니다. 이 A10이 뭐냐면 N자리에다가 10을 대입해서 그대로 읽어볼게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세 종류의 깃발을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신호를 만들고 싶대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A10은 뭐냐? 중복을 허락해서 10번 흔들었을 때 빨간색 깃발을 홀수번 흔드는 방법의 수를 A10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요 A10이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N은 뭐냐면요. 총 10번 흔들 건데 내가 깃발을 흔드는 자리는 총 10자리가 있을 건데 요렇게 10자리가 있는데 요 10자리 중에서 빨간색 깃발은 홀수번 흔들었으면 좋겠대요. 그 말은 빨간색을 한 번 흔들거나 또는 빨간색을 3번 흔들거나 몇 번이에요? 선생님 조금 간략하게 쓸게요. 빨간색을 5번 흔들거나 빨간색을 7번 흔들거나 빨간색을 9번 흔드는 경우의 수를 다 찾아서 다 더한 게 A10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대로 구하면 돼요, 여러분. 자, 다시 우리는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냐면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자리는 총 10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10개의 깃발을 10번 흔들 건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활용해서 흔들 거예요. 그런데 A10이라고 하는 건 빨간색을 한 번 흔들거나 3번 흔들거나 5번 혹은 7번 혹은 9번 흔드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을 한 번 흔드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 10개의 자리 중에서, 그쵸? 10개의 자리 중에서 빨간색이 들어가는 자리 하나를 골라주고 10, 11.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화면의 색깔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얘는 또 지우개. 자, 다시. 우리가 빨간색,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지워버렸네? 아직 이 칠판이 익숙하지 않아서 지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깃발을 총 10번 흔들 건데 A10이라고 하는 거는 빨간색을 한 번 흔들거나, 자, 한 번 흔드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지금 총 깃발은 10자리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자리는 빨간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들어가는 자리 구해줘야 되죠. 10자리 중에 빨간색은 한 자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아닌 요 나머지는 뭐냐면 노란색 아니면 파란색이죠. 그러면 깃발의 가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2개, 2개, 2개입니다. 다 2개죠. 빨간색 여기 한 자리 빼고는 다 2가지씩 가능하니까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9제곱이죠. 얘는 빨간색을 한 번 흔드는 경우, 자, 그 다음에는 빨간색을 3번 흔드는 경우입니다. 걔는 10C3에 나머지 10자리 중에 3자리 택하고 나머지 7자리는 노란색 아니면 파란색이니까 요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것과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식을 다 써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노가다로 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 식 어디서 본 것 같냐면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이 식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얘는 뭔가 전개한식 같아요. 뭘 전개한식 같냐면 뭔가의 10제곱을 전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좋아요? 2가 들어있으면 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꼴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2 플러스 x의 10제곱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한번 봅시다. 2 플러스 x의 10제곱은 x를 몇 번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2가 몇 번 선택되는지가 달라져요. 우리가 x가 빵번 선택되는 경우는 10C0에 2는 10번, x는 빵번이죠. 자, 이거 지금 이항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10C1에 x는 한 번이면 2는 9번. 그 다음은 10C2에 2의 8제곱, x의 제곱. 10C3에 2의 7제곱, x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항이 뭐냐면 10C10에 2의 0제곱, x의 10제곱입니다. 자, 얘가 지금 2 플러스 x의 10제곱을 전개한 건데 우리는 지금 이 중에서 어떤 것만 필요하냐면 이 중에서 특별히 여기가 1인 거, 3, 5, 7 홀수인 얘네들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 지워주고 싶은 거죠. 자, 어떻게 지워지는지 여러분들이 사실 수업 시간에 했어요. 교과서에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 있었어요. 그때는 심지어 여기 분수 더하기 분수꼴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그 문제를 그냥 깃발로 바꾸고 여기 있는 숫자만 바꿔준 것 뿐이에요.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자연스럽게 여기서 홀수 말고 짝수까지 다 그냥 더하기 또 이루어지려면 x에다 뭐 대입하면 되죠, 여러분? 그쵸, 1이죠. x에다 1을 대입하는 순간 3의 10제곱은 10C0에 2의 10제곱, 10C1에 2의 9제곱, 10C2에 2의 8제곱, 10C3에 2의 7제곱해서 마지막에 10C10에 2의 0제곱까지 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 우리가 뭐 대입했냐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여기 있는 애들이 뿔마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빼기 1의 10제곱이니까 1이죠. 얘는 뭐냐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짝수면 얘 사라지고 전체가 짝수 그대로 양수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10시 0에 2의 10제곱. 얘가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니까 얘 사라지면 얘가 마이너스로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시 1에 2의 9제곱.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뿔, 마 해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니까 요렇게 끝나네요. 10시 10에 2의 0제곱. 그런데 우리는 지금 뿔마인데 얘네들만 필요해요. 음수인 항들만. 그쵸? 1, 3 이런 애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냐? 그쵸? 얘는 위에서 아래를 빼줬어요. 요렇게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3의 10제곱 빼기 1은 뭐냐면 지금 같은 부호는 다 사라지고 뿔마 부호만 여기 빼기 여기가 돼서 2 곱하기 이제 10시 1에 2의 9 10시 3에 2의 7 요렇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바로 요 항이 여기 살아남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문제의 정답은 얼마다? 얘 2로 얘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얘 정답은 얼마였냐면 바로 1번이었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차근차근 풀면 돼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뭐냐면 요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해래요. 의미 아닌 정수해라는 말은 x1, x2, x3가 다 0 이상이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x1, 2, 3가 모두 다 7 미만이었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사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그냥 그립다 푸는 거. 두 번째는 뭔가 머리를 잘 써서 푸는 거. 한번 두 번 다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7 미만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는 7 미만인 수 6부터 한번 큰 것부터 채워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6이 최대 여러분 3개 들어갈 수 있나요? 3개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6이 2개인 케이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6이 2개이려면 6 자, 더해서 15 나오려면 3이죠. 그쵸? 이거거나 만약에 6이 하나면 어떻게 돼요? 6, 5, 4 밖에 없습니다. 자, 6이 빵개이려면요. 우리는 5부터 시작할 수 있고 5, 4, 3 이런 애들을 여기서부터 먼저 껴놓을 수 있는데 4 이런 애들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4 이런 애들 들어가는 순간 뒤에 거 요거 7 미만인 거 어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5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나머지는 다 5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거 아닌 다른 케이스는 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해준 거냐면은 요 x1, 2, 3는 다 다른 애들이에요. 이 문제 결국 뭐랑 똑같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5인 거 해 구해주는 거랑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요 15라고 하는 숫자를 6 더하기 6 더하기 3으로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를 배치도 해줘야 돼요. 얘가 x1, x2, x3냐 x1, x2, x3냐 결국 그 해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1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3팩 나누기 2팩 해서 3개. 얘는 지금 다 다르니까 3팩 6개. 그리고 얘는 어차피 바꿔도 똑같으니까 경우의 수가 1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해의 개수는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한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7 미만인 해의 개수가 궁금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7 이상이 되는 순간, 다시 7 이상이라는 말은 지금 7 미만의 반대말은 7 이상이죠. 그런데 어떤 애 하나가 7 이상이 되는 순간요. 요 나머지가 결정되는 숫자는 확 줄어들어요. 다시 7 미만인 해의 개수가 궁금하대요. 그런데 우리가 A라고 하는 사건을 뭐라고 두냐면 X1이 7 이상일 때라고 둡시다. X1의 해가 B라고 하는 애를 X2가 7 이상
C라고 하는 애를 x3가 7 이상인 애들로 두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죠? 해의 개수잖아요. 이 해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떤 해의 개수 구하고 싶어요? 자, n. 어떤 해의 개수냐면, x1이 7 미만이 9. 그러니까 a가 아니고, a의 반대이고, 그리고 b의 여사건이 있고, c의 여사건인 게 궁금한 거예요. 다시. 이 문제 상황을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구해도 되고, 더 복잡한 상황이 나온다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7 미만인 거 세는 것보다 7 이상인 거로 우리가 접근을 해주면 이미 7부터 채우고 시작하는 거니까 요 두 개 더한 게 15에서 확 줄어든다고요. 8부터 시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요렇게 식으로 나타내자면 우리는 7 미만인 것보다 7 이상인 거 다루는 게 더 편하니까 A라고 하는 사건을 이렇게 놔주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요 케이스를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면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어떤 경우의 수 찾는 거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전체 여집합이죠. 그쵸? 여러분 이거 집합 기억나시는지? 자,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 빼기 N,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복잡해지는 문제에서는 요 접근 방법이 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얘가 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일일이 구해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접근 방법도 생각해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문제 어렵지 않죠? 얘도 같은 건데 해의 개수에다가 하키스틱 패턴까지 같이 넣은 거예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의미하는 정수의 개수는 결국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이거나 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거나 어디까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인 모든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다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의미 아닌 얘를 만족하는 해의 개수는 3h1, 얘는 3h2, 3h3 해서 어디까지 더한다? 3h7까지 다 더한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콤비네이션으로 바꾸면 4c, 1, 얘는 3c1이죠, 여러분. 자, 다시 3c1 더하기 얘는 4c, 2, 5c3 해서 쭉쭉쭉 마지막이 9c7까지 다 더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요거는 알아서 해결을 하세요. 자, 여기 앞에 조금 조작을 해줘서 나머지는 다 하키스틱 패턴으로 쭉쭉쭉쭉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한 번 풀고 나면 정말 어렵지 않은데 조금 고민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전 한 개를 던져서요. 뭐 하고 싶냐면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1만큼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싶대요. 자, 요렇게 P라고 하는 애가 수직선 위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동전 딱 던져서 앞면 나오면 1로 가고 뒷면 나오면 1로 가고 싶대요. 1만큼 분분씩을 움직이는데 자, 5번을 던지는 동안 자, 5번을 던지고 나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번을 던지는 동안입니다. 그 동안 점 P가 처음 출발한 위치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 시작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전체분의 부분 경우의 수 구할 때 분모 뭘로 시작했어요? 분모 32로 시작했죠. 32분의 몇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데 이 32는 어떻게 나온 애냐면 2의 5제곱이에요. 이 2의 5제곱이 뭐냐면 주사위를 우리는 한 번 던지고 2번 던지고 3번 던지고 4번 던지고 5번 던지고인데 처음 던졌을 때 지금 선생님이 간단히 앞을 O, 뒤를 X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2가지인데 이 두 번째는 요 케이스마다 이 다음에 앞 혹은 뒤, 이 다음에 앞 혹은 뒤에서 요 4가지는 2 곱하기 2에서 나온 거고
요 32가지, 이 5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케이스를 다 둘둘둘둘로 쪼개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여기 개수가 32개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 32개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P가 처음 출발한 위치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을 때래요. 예를 들어서 쭉 앞 간 거는 한 번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적이 없지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간 얘는 한 번 돌아온 적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애들은 다 삭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요 32개 중에 몇 개나 가능한지 그냥 직접 세주면 돼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동전을 던질 때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동전을 던지고 나면 얘는 앞이 나오거나 뒤가 나오거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뒤라고 쓰지 않고 얘 위치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도달해 있는지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앞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요 32가지 중에 어떤 게 단 한 번도 0이 중간에 나온 적이 없느냐, 그거 세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질 때 얘가 갈 수 있는 길은 또 앞이 나와서 위치가 이거나 뒤가 나와서 위치가 0이 되는 거죠. 플러스 0이라고 쓸 필요 없이 그냥 0이라고 쓰면 되죠. 이게 너무 불편한데? 자, 이렇게 0. 그런데요, 얘가 앞이 나왔다가 뒤가 나와서 0이 되면 이 뒤에 이렇게 케이스가 계속 두 개씩 늘어날 건데 이거 다 지워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는 적어도 한번 제자리로 돌아온 애니까 여기 있는 모든 케이스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세줄 필요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치기를 쭉쭉 해나갈 건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 애들만 잘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 뒤로 돌아가는 건 안 돼요. 얘는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던질 때는요. 한 번 앞으로 가도 되고 한 번 여기서 뒤로 간 플러스 1의 위치여도 괜찮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서 한 번 더 앞으로 가도 되고 한 번 뒤로 가도 상관없고요. 자, 1자리로 왔으면요. 뒤로 가는 건 안 돼요. 뒤로 가면 제자리로 오니까.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케이스는 앞으로 전진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4까지 왔으면요.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상관없고요. 2까지 왔으면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2까지 왔으면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서 마지막 5번 던질 때까지 한 번도 제자리로 돌아간 케이스가 없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이고요. 마찬가지로 대칭입니다. 마이너스 1, 뒤로 가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거 다 지금 반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개 나오냐면 6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32분의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분의 12. 몇 번이에요, 여러분? 32분의 12는 4, 32, 4, 8, 8분의 3,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요 단원에서 그냥 많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제대로 다 끝까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푸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굳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 지금 주관식 문제였죠. 자, 문제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에는 뭐냐면 집합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중에서 하나 선택했을 때 특별히 가조건도 만족하고 나조건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다 찾아주고 싶은 겁니다. 그쵸? 일단 우리 요거 p 구할 때 p는 전체 함수의 개수는 6개가 6개로 가니까 6의 6제곱에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들어오는 수는 뭐냐면 가조건도 만족하고 나조건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궁금한 겁니다. 자,
자, 다시 요 P는 뭐냐면 6의 6제곱분의 어떤 원소의 개수가 궁금하냐면 특별히 가조건을 만족하는 사건을 선생님이 가라고 써주고 나를 만족하는 사건을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이제 자기가 완벽하게 익숙해지면요. 요 문제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제공해준 문항정보인가? 서답형 문제 모범 답안 있잖아요. 모범 답안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만족하면서 F3은 3을 만족시키는 애들 개수 더하기 나를 만족하면서 F4는 4를 만족하는 애들 개수 지금 나를 만족하면서 나를 만족하면서 요거 개수 빼기 나를 만족하면서 F3은 3이고 F4는 4를 만족하는 요 개수를 이렇게 빼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 단원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요게 바로 접근이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 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이제 이거 들어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6의 6제곱은 이미 구했고 n 가조건도 만족하고 나조건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조건이 복잡하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라고 하는 애는 어차피 그래봤자 집합이잖아요. 요거 만족하는 모든 사건을 우리가 지금 가로 표현하자고 했으니까 근데 요 사건은 뭐냐면 F3은 3이거나 F4는 4이기만 하면 돼요. 다시 우리가 A 사건을 특별히 F3은 3을 만족하는 사건 B 사건을 F4는 4를 만족하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가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풀어서 쓰자면 뭐냐면 A 또는 B만 만족하면 결국 가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N, 가 교집합 나는 뭐냐면요. 가 대신에 A 합집합 B라고 쓰고 교집합 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얘 그대로 집합해서 분배 쓸 수 있죠. A 사건 만족하고 나 사건 만족하거나 B 사건 만족하고 나 사건 만족하거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요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했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앞에 거 원소의 개수 A면서 나인 거 더하기 뒤에 거 B면서 나인 거 빼기 얘면서 얘인 거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결합법칙 적용해서 풀어줘도 되고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거. 이 말이 결국 이 말인 거예요. 자, 다시 요 단원의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봐서 요런 식으로 바로 접근이 되는 사람들은 굳이 요거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지금 왜 이렇게 케이스가 나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한번 차근차근히 뜯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요거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 마지막 문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푼 건지 어려워서 못 푼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이 문제 뭐냐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둘레를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시계 방향이거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매번 움직일 때마다. 그런데 요 점 P가 A 위치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9번 이동해서 B에서 멈췄으면 좋겠대요. 자, 요 문제가 만약에 수직선 문제였다면 여러분들이 전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직선 위에 요 원점 P에서 시작한 애가 동전 던져서 앞에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동전 던져서 뒤에 나오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다고 해봅시다. 앞에 나오면 플러스 1만큼 가고요. 근데 동전 9번 던지겠대요. 그러면 앞면이 나온 개수를 우리가 A로 넣고 뒷면이 나온 개수를 B라고 넣으면 동전을 9번 던져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P의 위치가 1일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P의 위치는 뭐냐면 플러스 1만큼 A번 갔으니까 A고 마이너스 1만큼 B번 갔으니까 P의 위치는 마이너스 B. 얘가 1이 되는 A, B를 찾아주면 결국 우리는 요 P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돼야 플러스 1에서 최종적으로 9번 움직이고 멈출 수 있는지를 찾아줄 수 있어요. 자, 수직선 문제라면 요 어렵지 않았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형으로 나왔다고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한데, 자, 요 둘은 완벽히 같은 문제입니다. 자, 왜 완벽히 같은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얘가 결국 수직선이랑 같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좌표평면 위에서 요렇게 Y축 있고 X축 있고 Y축 있고 원점이 있을 때 여기서 시작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 요거랑은 달라요. 다시 여기서 움직이는 방향은 동, 서, 남, 북 이렇게 네 방향인데 얘는 움직이는 방향이 사실 두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이때 A를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횟수라고 놓고 B를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횟수라고 놔봅시다. 그럼 결국 이거 뭐냐면 아까 수직선 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A, 왼쪽으로 가는 거 B라고 둔 거랑 같잖아요. 그쵸? 근데 선생님 얘는 지금 계속 돌아서 자기 자리로 오는데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멈춰있는 위치만 궁금한 거잖아. 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우리가 출발하는 곳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A에서부터 시작해요. A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횟수를 A, 왼쪽으로 움직이는 횟수를 B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번 움직이고 나면 얘가 놓인 점은 뭐냐면 D예요. 두 번 움직이면요. C예요. 그 다음은 B예요. 그 다음은 A 제자리로 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을 마치 원점이라고 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오른쪽으로만 계속 움직이면 D 왔다가 C 왔다가 B 왔다가 A예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얘는 뭐냐면 D예요. 다시 4개씩 반복돼요. 수직선에 대입시키자면 여기가 제로면 수직선 상에서는 여기가 얼마? 4. 자, 그 다음에 다시 A가 되는 데가 언제냐면 8. 그런데 우리는 총 9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오른쪽으로 최대 9까지밖에 못 가요. 9까지밖에 못 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만 움직였을 때 여기 끝에가 얼마다? 뭐다? A 다음에 D다. 자, 마찬가지 이유로 요거 뒤로 가봅시다. A에서 뒤로 가면 뭐냐면 B예요. 거기서 한 번 더 뒤로 가면 C예요. 그 다음은 D고 그 다음 다시 A예요. 근데 얘를 수직선에 대입시키면 얘는 마이너스 4의 위치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자기 자신 A가 나오는 데까지는 마이너스 8인데 우리는 최대 여기 A까지 두 바퀴 오고 마이너스 8까지 오고 한 번 더 뒤로 가는 거 B에서 끝나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네 중에서 최종적으로 D까지 움직였으면 좋겠대요. D가 나오려면 얘가 나오거나 자 D는 반드시 A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 데에서만 나오니까 얘거나 얘까지 되죠. 얘거나 여기 놓인 게 끝이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결국 뭐냐면 A-B라고 하는 다시 A 플러스 B는 9죠. 오른쪽으로 가는 횟수랑 왼쪽으로 가는 횟수를 더한 거는 9번인데 요 점 P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점 P의 위치는 바로 A-B예요. 요 A-B가 여기 위치 1이거나 여기 위치 5이거나 여기 위치 9이거나 저기 뒤에 얼마? 마이너스 3이거나 그 뒤에 얼마? 마이너스 3 맞나? 그치? 마이너스 7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연립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A, B의 순서상을 다 구하고, 예를 들어서 얘랑 얘 한번 구해볼까요? 9이고 1일 때 A는 5고 B는 4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번 던진 것 중에 시계 방향으로는 5번, 반시계 방향으로는 4번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5번 가고 뒤로 4번 가는 거를 나열하는 모든 케이스 다 갖고 와야 되니까 얘는 결국 뭐야? 9팩 나누기 5팩, 4팩이 되는 거죠. 사실 얘 그냥 94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수직선이랑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같다. 왜? 수직선이랑 같은 이유는 뭐냐면 수직선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오른쪽 아니면 왼쪽밖에 없는데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점을 중심으로 쫙 다 펼쳐놓으면 시계 방향이 결국 플러스로 움직이는 거고 반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건데 수직선이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정지에 있는 점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난다. 몇 개 칸을 사이에 두고 4개를 사이에 두고 4번 움직이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틀릴 만한 문제들을 풀어준 거고, 사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틀렸던 문제를 다시 보는 시간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건부 확률부터 새롭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